최근에 외부의 계약건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프리젠테이션을 좀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계약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선은 계약을 보류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은 다 들었지만 이제 계약을 보류를 하고 왔어요. 사업하는 이사진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진들이 왜 안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좀 웃긴 게 이제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냥 내 결정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왜 근데 저랑 계약 안 하시는 거냐고 그분이. 너무 무례해 보여서 제 방송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사진들 앞에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이게 뭐 명예훼손도 안 된대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참고로 말하지만 본인이 약속 시간에 한 3분 늦으셨죠? 근데 그때가 뭐가 차가 막히고 그럴 때가 아니야.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물어봤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냐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냐? 본인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나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고 형은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고 그래서 집에 생활비는 내냐라니까 생활비 안 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브리핑을 잘했어도요.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설명을 했어도요. 독립을 못해서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을 못하면 그냥 애새끼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례하게 연락을 다시 하면 저희랑 절대 거래를 못합니다. 저는요. 웬만하면 제가 을의 위치로 갔을 때 확실하게 을인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본인하고는 절대 갑을 관계가 바뀌진 않아요. 어디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너네 엄마 아빠가 가르치진 않았을 건데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건 그냥 애새끼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애들한테 알아서 할게. 나는 왜 자유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자기가 자기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애새끼이기 때문에 그딴 얘기는 배가 불러 터진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나가도 나이 30 넘어서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봅니다. 개인 연락을 통해서 물어볼 정도면 기본적으로 인성이 빠았거나 아니면 개념이 빠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안 갖춰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중학교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스케줄을 강제로 짜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애가 행동하도록 루틴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때 제어 능력이 보통 없기 때문에 애들을 제어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위계입니다. 어머님들이 봤을 때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위계가 잡혀져 있어야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애를 다루기가 좀 더 쉽고요. 애 천성이 도와주기까지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넘어가면서는 애가 스케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는 보고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지 스스로 일어나게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물을 놓고 가면 준비물을 어떻게 다시 갖고 오든가 아니면 혼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머니가 그거 다 챙겨주시면 안 돼. 그거는 중학교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도 가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스케줄 잡는 과정에서 부모님 개입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만큼만 하겠다 딱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할 줄 아는 만큼만 하고 그러면서 먼 미래의 약속을 자꾸 해요. 이게 습관화되면 고3까지 똑같아집니다. 이제 자기 할 만큼 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를 못해요. 제가 30살 때 제 친구들한테 제가 1세대죠. 지금 1세대 의료시비보험 제가 그거 5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잡았고 조금 비쌌어요 그 당시. 근데 적립금을 이용해서 이후에 거의 오르지 않게끔 약관이 돼 있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지금 뒤로 가면서 갑자기 오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른 보험금은 그걸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중에 가장 좋은 보험이잖아요. 저는 그걸 공부를 하고 제가 직접 짰어요. 20대 때 제가 그걸 해놨는데 10만 원 가까운 돈을 냈었는데 그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보장 영역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분명히 내가 아플 거니까 그때 가면은 분명히 보장 내역이 더 커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거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술 먹으면서 야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저축할 돈도 모자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술을 안 처먹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술을 안 처먹고 담배를 안 처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끊었던 거예요. 그 돈 아껴가지고 피규어 살라고. 이해갑니까? 아주 꼴값들은 다 떨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애는 무슨 야생동물처럼 마구마구 지가 하고 싶으면 핸드폰 게임하고 지가 하고 싶으면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고 이래놓고 나서 우리 애가 정신 차릴 거라고 알고 보면 착한 애라고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친구에 집착하는 미친놈들 가끔 있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타고난 재능을 부모님한테 보여주든가 아니면 타고난 재능 따위는 없으면 적어도 친구라도 끌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논리에 계속 휩싸여가지고 애들이 날뛰는데 그냥 냅두면요. 애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어디서 삼단 변신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합체를 해버려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딴 얘기 함부로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도 애가 할 때 되면 하겠지 하면서 지도 게임을 쳐하고 앉아있어요. 지도 핸드폰 보고. 이런 아버님들이 있어 지금 40, 50대에. 아 미쳐버리겠어 아주 내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 때랑 또 달라요. 본인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 근데 애는 그냥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이 아버님들 보면 아 저 사람 일부러 학원 다니라고. 학원은 안 다녀도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쏘가리 매운탕 같은 사람아. 나중에 걔 데리고 순장할 거야 그냥. 평생 책임질 거야. 요즘에 집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사회 문제됐다고 지금. 유럽권에서 반보초내라는 말이 있어요. 40대 됐는데 안 나가. 40대 됐는데 안 나가. 그거 보고 싶어? 그거? 지금 내 또래에 있는 아버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엄마들이 공부시키는 이유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 본인들이 사장 아닌 분들은 모르는 거야. 요즘 20대 애들 30대 애들이 취업하는 게 얼마나 개빡센지. 안 뽑아 요즘에. 안 뽑아서 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왜 월급 막 더 준다고 막 어떤 40, 50대 분들은 막 얘기하는데 걔네들 스펙이 엄청나. 걔네들 그 스펙이 엄청나니까 그 엄청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이 빠가사리들은. 그리고 도움을 안 줘. 이건 내 편을 안 들어 이 남편들은. 망고님께서 고3 딸 이번 모의고사 엉망이네요. 수학을 내신은 항상 1, 2등급 받고 모고 평균 2, 3등급 나왔었는데 이번 미적에서 나락을 너무 못 봤어요. 영어도 평소보다 잘 못 보고 사탐론 하시겠다고 사문 선택하더니 절반 빠졌더라고요. 빤스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인생 빤스런 아니야? 저희 애가 물리가 나쁘지 않아서 제가 물리 선택을 권했거든요. 똥꼬집 부리면서 사문 선택하니 딱 반만 맞았어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야 너 사탐론 할 때 아무리 못 나와도 1, 2등급 자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사탐이 쉬운지 아니? 사탐에서 3, 4등급 나올 바엔 과탐 3, 4등급이 나온 거라고 막 퍼부었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 모질이 지섰네 왈. 맹자왈 이것도 모르던데 요즘에. 육모가 있잖아. 그땐 잘할 수 있어. 이러네요. 지금은 3모라 3가지 모질라고 그때는 6모라 6가지 모질라나?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6모부터 재수생 들어온다. 더 쉬울 리 있겠니? 아우 속 터져. 뭐 그래도 얘는 그래도 뭔가 염치는 있나 보다. 염치는 있나 봐 염치는. 원래는 중학교 때부터 빌드업이 돼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엄마들이 애가 빠지거나 아니면 시간표를 바꿀 때 본인이 직접 바꾸게끔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 자꾸 타고난 거 얘기하면 못 타고난 우리 애들한테 바라는 엄마 아빠는 양심이 어디 뭐 향불 피운 거잖아 지금. 그 타고나지 못했지만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할 수 있는 기본기는 어렸을 때 잡는 거예요. 초등부 때. 그리고 중등부 때까지도 그 스케줄 잡아주고 본인이 책임지고 안 했을 때는 왜 혼나야 되는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더 챙겨야 되겠다라는 걸 해야 되고요. 중학교 공부에 너무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중학교 공부만 갖고는 고등학교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은 본인이 시간표를 조정하고 본인이 안 빠지려고 하고 본인이 숙제를 다 해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가 있는 놈이나 그렇게 하지 뭐가 없는 놈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어정쩡하게 공부하는 거는 진짜 다른 길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른 길 뭐가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자영업 자꾸 얘기하시거나 기술 배운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자영업을 하더라도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영업자의 프리랜서 하고 싶다고. 제가 그 유명한 자영업자의 프리랜서거든요. 뒤져 진짜.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365일 중에 367일을 일해요 내가.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디자인 쪽, 이제 미래가 다 죽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디자인 쪽 간 애들 제가 저번에 한번 만났었는데 요건 다음 편에서 한번 다룰 건데, 걔가 한 명언이 있어요. 야 대기업 한 달 월급? 야 나 그거 1년만 일하면 벌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가. 그러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라고 부모님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마치 그럴싸한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알아서 할게라는 걸 얘기할 때는 단단하게 혼내셔야 됩니다.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데
알아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당연히 학생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 권리만 얘기하는 아이로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10대 애들은 그렇게 권리와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네가 살면서 공부하던 그 자세가 남아서 너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요즘에는 안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더 난리가 난 거고, 그러니까 네 진짜 평생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부모한테는 거의 공포인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를 키워서 어른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알아서 할게는 주절거리지 못하게 단도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키워가지고 아이가 자기 의무를 다한 건 못 봤어요. 그냥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기간까지 부모의 의무만 다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만 봤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다 하는 공부 방법이 안 맞고 있다는 게 다 나오고 있죠. 별의별 용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주절거리는 이 두드러기 날 것 같은 빠가사리 쏘가리 매운탕 같은 사람들은 우선은 그딴 얘기하는 사람들의 아가미는 닫아버리시고요. 지 할 일이나 제대로 처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제 말투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모든 말투가 그러고 뭐 사춘기, 갱년기 얘기하셨는데 듣기 싫으면 그냥 꺼져주시면 돼요. 제가 부탁드려요. 예, 그냥 화면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 말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알아서 할게는 애새끼들이 쓸 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